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대학.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에는 우리나라 팟캐스트의 지존, 팟캐스트의 짱으로 평가받고 있는 팟짱의 진행자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쳐주세요. 와, 정말 미약한 참여연대 팟캐스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대한 팟짱께서 직접 오실 생각을 했는지 인사해 주시죠, 우리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아니 근데 와. 안진걸 처장 저희가 늘 모셨던 분인데요. 예. 이렇게 세수까지 하시고 아니 아주 네? 그러니까 목욕제기고 그러게. 맞이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되게 오프닝 멘트 같은 거 누가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하다니 뭐 우리 대단한 간사들 안진걸. 예, 함께 안진걸. 진행하는 간사들까지 제가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예.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아 참여연대 예, 팟캐스트. 네, 예. 불러준다고 말은 하고 전화가 안 와. 예. 이제나 저제나 예. 이제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예전에 참여연대 전직 간사했다는 아 소문이 전직 있던데 간사죠. 그것도 예. 한 10년 가까이. 네, 제가 그것도 가장 그 혹독하던 시절 박원순 사무처장이랑 함께했다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 박원순 사무처장은 뭐 일하다 죽겠다. 네, 뭐 과로사가 꿈이다 막 이러고 다닐 때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일하셨나요 서로 다들?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일했었고요. 저도 예. 과로사는 아니었지만 박원순 변호사죠. 저희들이 예. 박변이라고 그렇죠, 줄여서 박변. 불렀는데요. 예. 그때 박 변호사가 같이 일할 때 뭐 일하다 죽는 게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과로사는 아니지만 많이 아팠어요. 갑상선 예. 때문에. 일로 많이 하다가.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 예. 예. 동증상인이 여러 명이 함께 있어서 이것은 뭐 오. 그때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막 과로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아니다. 이것은 갑상선과 관계된 질환은 체르노빌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환경 영향이다. 막 저기 이래가지고. 소련에서 터진 체르노빌 그러니까요. 핵사고로 네. 그게 동북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한국민들이 갑상선 예.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게 중에서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근데 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당시에 유독 참여연대 간사들만 예. 그랬을까 막 그랬더니 뭐 여성에게 취약하고 뭐 등등의 이제 해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으뜸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예. 병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청춘을 참여연대 바치고 그 덕분에 박원순 변호사님 서울시장이 됐는데 진짜 서울시장 똑바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러게요. 생각 가끔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모아진 건데 그럼요. 어떻습니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정치부 기자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박원 시장 잘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 최근에 참여연대는 여러 네. 번 뭐 주거 대책이라든지 네. 제1롯데월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생활임금 문제도 뜨뜻미지근하다 네.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예. 보좌진들이 네. 뭐 참여연대 비판은 굉장히 네. 무겁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연락이 와서
무겁게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정말 네.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다산 콜센터 120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지 언젠데 아직도 안 하고 있냐. 막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희는 아무튼 공개적으로 비판을 요즘에 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사실 역대 서울시장보다는 비교적 나은 면은 있죠. 그건 뭐 정책적으로 대부분 그럼요. 객관적인 평가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한 예.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예. 지향이 그렇잖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것들은 많이 챙기지만 예. 큰 정책적 전환이랄까요? 뭐 의제 설정이랄까요? 이런 예. 것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아, 정치 이런 기자로서 보기에 정치부 기자들은 되게 그런 비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보죠. 개발에서 사람으로라는 대전환이 있었지만은 네. 그렇지만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많이 뭐 띄지 뚜렷하게 않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박원순표 정책이다 이렇게 네. 할 만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명박의 청계천이랄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오늘 듭니다. 저희 대본에 박원순 이야기는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막 터져 나오네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청춘을 굉장히 네. 스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화가 근데 나서 저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20대 때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예. 지금 이런 팟캐스트의 진행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최고의 팟캐스트 팟짱의 진행자가 되시기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를 하셨었고 네. 그 전 직장이 참여연대잖아요. 네. 근데 저는 95년부터 예, 95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95년도 한 10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에.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그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은 굉장히 많았고 정말 그 집에도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막 그 일 끝나고 사람들끼리 맥주 한 잔 마시는 술 마시는 곳 그때는 저희들이 몰려다니면서 비디오 방도 다니고 그랬다. 아, 비디오방도 잠깐 그러면 신림동. 참여연대가 용산에 있던 시절에 그렇죠. 야, 그럼 정말 그때 원조 제가 멤버시네요. 예 그럼요 용산 시절인데요. 네. 그 시절에 참여연대가 그 용산역 광장 그렇죠. 용산역 옆에 있었다면서요. 예,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네. 근데 그 건물에서 바로 뒤가 뭐냐면은 저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홍등가. 예, 홍등가. 예. 홍등가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김기식 지금은 의원이 된 예, 김기식 김기식 선배님. 예, 그 분은 막 맨날 아침마다 출근하면 막 잡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잡지 말라고 또 그분이 또 이제 각진 젊음이잖아. 예, 좀뭐한 그래서 그래서 한 화를 뭐, 딱 낸 거예요. 맨날 잡냐고 잡지 말라고. 네. 저 안 가시는 거 알면서 왜 잡습니까?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대요. 네. 총각 오늘도 출근만 해? 그런 얘기를 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 그러니까 시절. 홍등가 옆에 있어요. 그 이야기 많이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서 거기를 가신 분들 네, 맞아요. 하셨으니까. 근데 아침부터 거의 야. 24시간을 일하는 여성 그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연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10년 그리고 네. 2005년께 오마이뉴스 가셔서 네. 10년. 네, 그럼 참여연대 10년, 오마이뉴스 10년. 그 거의 청춘은 네, 정말 참여연대와 또 진보 대한 언론의 네, 20년을. 네, 그래서 그 동력이 팟짱을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대중적으로 부흥시키는 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예. 어줍지 않은 측면도 예. 있지만 저를 키운 8알은 참여연대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마이뉴스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오연호 선배님이 뭐-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 선배 안 들을 거예요. 아, 그쵸. 지금 오마이뉴스 분들은 너무 잘 나가는 팟캐스트 많으니까 이걸 굳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아니, 제가 근데- 김병기 전 편집장은 들으라 그래서 예. 뒤로 갈수록 또 오연호 대표 뭐 칭찬할 예.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서두에서는 요 정도로 디스를 그러니까 할게요. 저희가 참여연대를 이야기하면 박원순 변호사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오마이뉴스를 이야기하면 뭐 오연호 선생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전남 곡성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마이뉴스 운영하고 이렇게 키우신 거 보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거기도 천재 소년이죠. 지금도 네. 계속 전국으로 강의 다니고 끊임없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책을 내고 그리고 그걸 문자로 보내고 따뜻하게. 아, 문자도 저도, 보내요? 예, 문자를 보내요. 자기가 아니 뭐 저는 주요 오마이뉴스 활동을. 기자들한테만 보내는 줄 알았더니 아, 저한테도 와요. 저 말고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참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아주 정성껏 보내시거든요. 그냥 공지가 아니라 네. 그것만 봐도 이분이 정말 우리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 그럼요. 예, 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좋아하지만 오연호 선배님도 좋아합니다. 네. 자, 팟짱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죠. 너무 정치 여러분 참여인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제가 한때 친했던 같은 또 조직 노선을 가지고 있던 선배님이어가지고 무슨 조직 노선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중적으로 해보자는 노선이었는데 그 팟짱 네. 9월 20일 날 1주년 뭐 공개 방송도 하고 뭐 그때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던 것 같은데요. 9월 9일 날 했고요.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시작해서 그렇죠. 9월 9일 날. 예. 장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땡겨서 네. 9월 9일 날 했더니 뭐 구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막 얘기를 구구절은 하셨는데 저기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요. 인민해방 근데 그거 아무런 뭐 상관이 청관이에요. 없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오로지 장소 섭외 때문에. 하여튼 뭐 네.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요. 네. 예, 놀랐습니다. 그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실 오마이뉴스는 기업이잖아요. 언론사고. 그런데 청취자들이 특히 애청자들께서 음식을 해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뭐 중국의 북경식 탕수육이라고 하는 뭐 꿔바로 그다음에 뭐 가지 튀김 그 가지 사이에 그날 오신 분들이 얘기를 네. 했는데 고구마인가 뭐 이러고 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지 사이에 팥을 넣어서 튀김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중국식 네, 중국식 가지튀김이네요. 가지튀김 네. 뭐 떡을 해오신 분도 저도 한 번은 본 계셨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유 뭐 이런 예. 것들을 청취자들께서 예. 다 마련해 오신 그래서 사실 다 드시고도 남았어요. 그 음식이 야. 그 정도로 많으니 이렇게 뭐랄까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NGO처럼 예. 그런 굉장히 훈훈한 공동체를 확인한 자리여서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감동적인 예.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마이뉴스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 오마이뉴스의 족구대 같은 것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에요. 굉장히 시민들과 그러니까 그게 수익 사업이다 하더라도 예.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모습 그럼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나라 대한 언론의 신기원도 개척하셨고 여전히 오마이뉴스가 근데 가끔 이제 바로 또 이런 돌기꿀 날려서 그런데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지적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건 예. 참여인데도 뭐 그런 지적 받고 네. 실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제가 겸허히 또 인정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있나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보기에도?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세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면은 있죠.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신선함. 그 예전에는 뭐 현장 중계 이러면 뭐 오마이뉴스. 1신, 2신, 3신 그렇습니다. 정말 예.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뭐 저도. 문자 생중계부터 예. 시작해서 뭐 어떤 엄지 뉴스 예. 뭐 계속 개척해 오셨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동영상 했었는데, 뉴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모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만의 새로운 게 없어서 예.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 뭐 매체 경쟁력 강화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예. 막 너무 막 쑥쑥쑥쑥쑥 성장하는 언론들이 많으니까 그 틈바구니 안에서 예전에는 오마이뉴스가 했다 하면 최초, 뭐 전 세계 최초, 뭐 그러니까요. 한국 최초 막 이랬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오마이뉴스도 혁신하자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아프게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 아무튼 오늘은 뭐 저희가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또 네. 시민들께서 나름 아쉬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통로로 많이 전달한다고 생각하니까 2006년도에 타임지에서 올해 인물을 유명한 사람 안 뽑고 유라고 뽑았거든요. 바로 네. 시민들 맞아요. 여러분들 유. 그때 그 유로 뽑은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한국의 오마이뉴스 이제 기자도 시민이 하는 평범한 여러분들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정말 오마이뉴스에 대한 저는 뭐 그냥 시민 기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 긍지가 저한테도 전달됐거든요. 세계 최초의 시민 언론 이렇게 타임지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그럼요. 문제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 저희가 예. 굉장히 그 미디어가 1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1인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이제 2008년인가요? 미국산 쇠고기 촛불 예, 당시에 08년 촛불 집회 그렇죠. 때. 그때
이 안진걸 처장님 감옥 갈 때 그때 네. 철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 시민들 돕다가 그러니까요.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잠시 다녀오셨잖아요. 예, 참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막 그 1일차 집 같은 거에서 후원 모금도 예, 마련하고 그러게요. 그랬었는데 예. 그때 오마이뉴스에 그 지금 한겨레 20일 편집장하고 있는 안수찬 기자가 네.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안수찬 기자랑 안 친해요? 네, 별로 친하잖아요. 안 친한데 장윤성 기자님 제안을 받고 무슨 감옥에 있는 안진걸에게라는 편지를 썼잖아요. 굉장히 대박 난 네, 뉴스인데.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답장했잖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 뭐 사랑하는 친구 친하잖아. 안수찬에게 하면서 네. 근데 친한데 여하튼 1년 동안 연락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한겨레 20일 편집장 하시면서 되게 바쁘신 것 그런 같아요. 거군요. 그래서 예. 저도 칼럼 잘 읽고 있어요. 예, 말리제에서. 예, 말리제에서 연락이 없어도 응원하는 네. 친구죠. 뭐. 그럼요. 예. 91학번 세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강경대 강경대사의 세대. 친구들. 예. 곳곳에서 암양하고 있습니다. 예. 많더라고요. 예, 정말. 많아요, 91학번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예.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그 굉장히 1인 미디어들이 많아져서 그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의 주요 가치인 예. 시민사회 언론이라는 점, 예. 대한 언론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얼마 전에 저희가 전체 그 기자 뭐 편집국 무슨 예. 다 포함해서 오마이뉴스 전체 직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혁신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심은 바로 시민사회 언론이라는 점이다. 예. 그래서 아, 사실 참여연대나 오마이뉴스나 동지적 관계죠. 네, 같은 고맙습니다. 길을 가는 동지적 고맙습니다. 관계다 맞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뭐 또 다른 언론 이야기 생기면 프레시아는 좀 학계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학술적인 분위기가 좀 아니 있어요. 프레시안도 저는 굉장히 예. 동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동지인데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프레시아는 좀 학술적인 분위기 요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오마이뉴스는 좀 경쾌하고 밝고 또 NGO랑 굉장히 친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각각의 그런 장점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마이뉴스 이야기까지 그래서 뭐 장윤성 기자님과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 인연이 깊으니까 근데 팟짱의 조회수가 1억 2천만 건을 돌파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저도 정말. 네. 근데 그게 제가 다시 찾아보라 그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1억 2천만이 말이 1년 되냐. 동안 누적된 거니까. 누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 1,200만 아니야? 1,200만도 많다.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예. 거예요. 정말 정확한 데이터라고 예.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뭐랄까요? 그 많은 시민들이 물론 이제 그 무슨 선거만 하면 번번이 새정치민주연합 지고 야권이 실패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예. 여전히 뭔가 대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예. 존재한다.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이 밀어가는 게 참여연대고 예. 그런 국민들이 밀어가는 언론이 오마이뉴스고 팟짱 같은 매체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런 국민들 생각하면 절망과 어떤 도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오마이뉴스도 참여연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저도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지금 허한 마음을 부여잡고 영화 암살로 1,000만 돌파 그 다음에 베테랑으로 1,000만 돌파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재벌을 개혁하자. 그 친일파에서 재벌 딱 하면 한국 현대 다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독재적 권력들이 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대한 발표를 한대요. 네, 김무성 대표 아버님에 아버님. 대한 친일 경력. 그 집이 원래 뭐 여러 이미- 가지로 문제가 아니 있어요. 원래 친일 경력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문서도 공개한다는데 뭐 더 네. 이상 자기 아버지를 애국자로 포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니까요. 친일 뭐 예. 독재 그런 부여한 의혹이 역사들. 있는 거죠. 아니, 네. 뭐 의혹이랑 기자님이니까 의혹으로 NGO니까 약간 주장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의혹이 아니라 예. 그러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도 네. 만주 육군 그러니까요. 사관학교 가신 예. 분이고 아친일파의 자손들이신데 네, 맞아요. 다 팩트인데.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이제 좀 늦게 국회 오셨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미움받다가 예. 재보선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한 게 바로 역사 교과서 관련된 의원 모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의혹을 제기했죠. 저걸 왜 왜 만들었을까? 할까, 저 사람이. 예, 저거는 분명히 대권 시나리오의 그러니까 일환이다. 큰 꿈을 품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역사부터 손대는 그렇죠. 거 보니까. 예, 아버지 문제를 좀 정리하고 예, 싶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님 문제는 정리는 더 안 되고 더 커지고. 따님과 사위님의 문제로 또 이렇게 그러게 그거는 참- 딸과 사위와 참 예. 그분이 지금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참 이렇게 그 왜곡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하려고 예,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정치인
그분 무대 아니에요. 예. 대인배로서의 기질을 보여준다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툴툴 다 털어버리고 예. 백의종군하겠다 예.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박수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아버지 문제 감추고 딸 문제 감추고 사회 문제 감추려고 하다가 예. 점점 문제를 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막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야, 어떤 우리 측면에선 자승자박이다. 예. 이런 비판을 하게 돼요. 정치부의 내공이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팟짱 진행도 하시지만은 정치부 기자로서의 정체성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분석도 하고 계시고. 그럼요. 시중 진담도 참 재밌게 잘 쓰셨는데 정치 네. 뒷이야기라도 이런 거. 예, 주로 이제 뒷얘기 캐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 많이 썼는데 사실 예. 팟짱 하는 1년 동안 너무 바빴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 사실 수다 컨셉으로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정보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미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더 중요한 팟캐스트다 예. 그런 노선에 예. 따라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예. 도저히 막 기사까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제가 칼럼도 안 쓰고 예. 인터뷰 기사도 안 쓰고 했었는데 시즌 3를 시작하기 전부터는 다시 본업인 기자로 돌아가서 기사도 쓰고 또 방송도 기대가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팟짱이 1년 맞이해서 시즌 3로 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기사도 좀 예.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워밍업이 좀 끝난 것 같아요. 예. 업계 용어로 좀 견적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팟짱의 견적서가. 예, 팟짱의 아니, 이미 견적서가 나온 지 나왔어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 전체 팟캐스트를 통틀어서 1, 2등을 다투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제 견적서가 나왔다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그렇지 않죠. 그게 뭐 저는 근데 그 뭐 순위에 대해서는 네.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좀 그 공동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팟캐스트를 누가 얼마나 들을까? 사실 예. 텔레비전 보기도 바쁘고 드라마도 예. 너무 많고 요새는 채널도 왜 이렇게 많아? 볼 게 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느라고 바쁜데 팟캐스트를 누가 듣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이런 니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종편에서 다루지 않는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은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한국 예. 사회에 굉장히 특히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외에서까지. 예, 해외에서 듣는 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고국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의 예. 정치 상황, 한국의 사회 문제 이런 게 어떻게 경제 문제 도대체 전월세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다는데 예.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언론에서는 비판 안 다뤄주니까. 나오고 예.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또 뭐 한국일보라든가 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이런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예.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면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좀 터전이랄까요, 장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마련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팟짱 이제 그 우리 팟짱이 이제 올라가는 데가 이제 팟빵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팟빵에도 그, 올라가고요, 예. 아이튠즈에도 올라가고요, 유튜브에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댓글- 오마이뉴스에도 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도 올라가고. 네, 거기 보면 댓글도 되게 많이 다시더라고. 그러니까 댓글. 방송 듣고. 네. 욕도 많이 달아요. 예, 욕도 뭐 그러니까 우리 저희- 뭐 담배를 대고 욕이라도 해야 네, 했으니까 네. 무풀보다는 아니, 욕풀이 근데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 정두원 의원 불렀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새누리당 의원을 불렀냐? 그런데 새누리 의원 같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뭐 비교적. 새누리당 의원이니까 새누리당 의원이죠. 그렇지만 친박이 아니고 친이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정권에 대해서 약간 대항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긴 네.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뭐 감옥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비판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거의 뭐 그 한 뭐 5초, 10초면 막 몇 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욕 댓글이 욕풀이. 아마도 제가 그 다음 날은 정두원 의원에 대한 욕 때문에 1등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야 아마 그런 거겠지. 이제 오마이뉴스나 팟짱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네. 이 8년 동안 너무 네. 많은 정말 불이한 일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계속 잘 이렇게 파헤치길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청취자들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때로는 그쪽 내에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만나고 또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그럼요. 일단은 대화를 네. 더 해봐야죠. 예. 그리고 그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니면 전술적으로도 그럼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들어봐야 되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네네네. 근데 그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네. 좀 소통의 공간을 여는 노력을 막 이렇게 그 문을 닫지 말고 예. 오마이뉴스가 됐든 참여연대가 됐든 뭐 좀 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희들도 일면 우리 참여연대 자매단체 경제경연대가 최근에 나라 그 정책연구소인가요? 김강두 네, 나라정책연구원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네 진보 보수, 좌우. 진보 예. 뭐 경제적 대안하는 것처럼 뭐 제가 그 흉내낸 건 아니지만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하는 동반성장연구소하고 얼마 전에 토론도 같이 했고 그래요. 앞으로도 협력하기로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좀 제가 비판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재벌 특혜로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또 언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욕풀이 많다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또 나중에 새누리당은 또 누구 부를 생각 있는 분 없으세요? 뭐 저는 이재호 의원도 불렀고요. 뭐 이재호. 계속 욕 나와요. 네. 그렇지만 그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무성 대표를 한번 불러서 김무성 대표 저희가 아버지 사이 딸 네. 그다음에 본인 그렇죠. 본인도 좀 의혹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김무성 대표도 요청을 네. 했고 유승민 대표도 아, 저희가 유승민 요청을 전 대표도. 했는데 네. 두 분 다 인터뷰를 사양하시더라고요. 아, 유승민 팟캐스트- 대표는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음. 사양을 하셨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뭐 예. 이렇게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뭐 무슨 아예 받질 않더구만요. 그러니까 그 예. 사람은 좀 두 분의 애티튜드에 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좀 네. 예의가 있어 보이고 그 굉장히 공손한 김무성 분이에요. 대표는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보면 근데 굉장히 제가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보면요. 정치부 기자들 기자들한테도 말 좀 함부로 한다고 들었어요. 반말하죠. 누굴 만나든지 그분은 말 함부로 반말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반말이에요? 네, 그분은 반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왜 그분은 그래요? 왜 반말을 함부로? 굉장히 그리고 적개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보도 같은 진보도 다 구분을 해요. 네. 꼼꼼하셔. 그래서 아. 심상정 같은 진보는 괜찮고 네. 이정희 같은 진보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의 잣대가 뭐냐? 네. 그건 말하지 않죠. 몰라서 묻나? 아 그래요? 그 장윤선 경상도 같은- 사투리가 짧아. 장윤선 기자님하고는 그래도 대화는 할 거 아니에요. 기자니까 대화는 하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안진걸은 대화 안 하고 고소했더라고요. 맞아. 안진걸 그러니까. 처장님 고소당하셨더라. 제가 그거 어떻게 제일 소송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박원순 변호사보다 더 온순한 진보인데 지금 뭐 검찰이 네. 계속 조사하도 나라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니, 그러다가 우리 저기 변호사님들 민변 참여 강제 연행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체포돼도 좋다는 거 민변 참여 변호사님들이 이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네. 따님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은 KBS 추정 60분이 엄청 보도했고 한국일보라든지 주요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를 고소를 하든지 해야죠. 뭐 일본 정정 보도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하고 해명도 언론에 안 하다가 대해서는 힘없는 그 수원대 해직 교수님 60대 중반에 노 교수님 한 그러니까요. 분하고 네. NGO 실무자로 고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는 게 어쩔 수 없다더라도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비판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네요. 아니 안진걸 처장님 그래서 계속 버티고 계시군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힘내라 안진걸. 아니야. 힘내라 장윤선. 저야말로 진짜 그분이 힘을 내요 슈퍼파워. 저를 직접 만나면 완전 제가 온순한 진보 네. 중도의 대명사라는 걸 아실 그러니까요. 텐데.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할 때도 그러니까요. 좀 세게 하자는 사람들 항상 말리고 예, 그래요. 학우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온순하게 참여연대 하자. 안에서도 좀 그랬잖아요. 예, 좀 그랬죠. 대중과 함께 대중적으로 좀 온순하게. 너무 세게 예.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진걸 하고- 처장을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왜 이러세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힘이 어쨌든 그런 경쾌한 팟캐스트 시민관계 팟캐스트님이 1억 2천만 돌파를. 그러니까 제가 노유진에 한번 갔었잖아요. 네. 팟짱과 함께 1, 네. 2등을 다투는. 근데 그 다음날 PD한테 문자가 왔어요. 75만 건을 다운받았다고. 이야. 근데 진짜로 팟짱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등 다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근데 노유진은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일주일에 한 번 올리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사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나 아니면 뭡니까 정봉주의 전국구나 예, 전국구. 이런 데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네. 훨씬 명망성이 있는 그렇죠. 팟캐스트고요. 정봉주, 네, 노유진 그럼요. 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조금 처지는 팟캐스트예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팟캐스트는 깔때기가 기본이니까 네. 요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예. 그럼요. 깔때기 좋아요. 어. 청취자들 깔때기.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고요. 저희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뭐 장윤선을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아니 알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뭐 네, 여하튼. 유시민보다는 안 유명하죠. 그럼요. 그건 사실인 건 예, 어쩔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하게 예. 꾸준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팟짱을 시작하고 새벽 5시에 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와. 5시에 일어나서 제2의 손석희구만. 아니요. 손석희 사장은 4시에 일어났대요. 그럼 제2의 예. 뭐라 해야 돼? 아무것도 제2의 없어요. 예. 아, 근데- 손석희하고 김종배 사이에 장윤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김종배 선배보단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날 거예요. 아, 거기가 조금 업로드가 우리보다 늦죠. 정말 예. 이탈남도 대단하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하루도 예. 빼지 않고 제가 6시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하루에도 이슈가 예. 되면 2개, 많게는 3개도 올리시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정착이 예. 됐는데 초반에는 6개, 7개도 했어요. 녹음을. 그러니까 야. 와 제가 생각해도 이 녹음실 근데 참여연대 녹음실 굉장히 좋네.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저희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이게 예. 창고를 개조해서 오. 만든 스튜디오여 가지고 일단 그 공조를 타고 담배 연기가 올라와. 밑에서 네, 근데 그 구멍을 틀어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이구. 예, 그래서 그거를 A4 용지로 일단 막으면서 예. 발로 눌러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 녹음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많게는 막 7개씩 하면 목도 잠기지만 이게 기력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그렇게. 상태의 녹음을 청취자들이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언제나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명랑하고 밝고 긍정적이세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 기자는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낙관이 있구나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빠르면서도 경쾌하게 진행하시잖아요. 그게 네. 최고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 노유진 2번 가봤는데 네. 그분들의 명성으로 진짜 유지하는 면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은 좀 어쩔 때는 음울하기도 하고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특징이.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는 네. 그 풍자에 강하지만 네. 유시민 시니컬한 느낌이 있고 네. 진중권 선생님도 독설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세 사람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네. 정말 그 3인조 예, 그러니까 유명한 유명하고 3인방이 또 이제 정의당 당원들. 또는 저기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럼요. 많이 응원해 주는 예. 건데 우리 참팟은 이제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뭐 범야권 또는 그냥 민주 또는 그냥 상실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거 아닌가. 그 그러니까요. 노유진 3명에 비해서는 약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파이스 그다음에 또 전국구 네. 세가나 알아듣는다. 뭐 이분들이 네. 보니까 한 5위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네요. 맞아요. 예. 예. 그 전국구는 뭐 워낙 정봉주 의원이 뭐 거기는 개그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거의 개그맨 굉장히 출신이죠. 재밌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네. 낙곰수 매니아들도 있고 또 정봉주라는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호응하는 예.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자체로 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예. 팟캐스트고 노유진 앞서 말씀하신 예. 대로 그렇고 그다음 파파이스는 김어준이 누굽니까? 김어준 천하의 전설이죠. 천하의 예. 딴지. 저는 그 정봉주와 미곤스 네, 네. 행사에 초대받아서 한번 갔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자택까지 항의 방문했을 때. 그때 그분들 이렇게 그 한겨레 신문에 르포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또 그 유명한 허재현 기자가 쓴 게 보면 제 네. 또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구호를 뭐 투쟁투쟁 안 해쳐요. 뭐 뭐라 그래? 쥐를 잡자 야옹야옹 쥐를 잡자 야옹야옹 얼마나 재밌어요. 고양이 너무 웃기다. 가면하고 예. NGO가 정말 그런 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거기 갔다 그러네요, 와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맨 규격에 찬 그 그래. 직사각형 현수막 들고 그다음에 근엄한 표정으로 앞에 10명 서가지고 네. 주먹 두 주먹 불끈 쥐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예. 이제 저도 그런 거 맞아요. 그만. 촌스러워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또 대형마 톰플러스 앞에 가갖고 또 그랬어요? 저 의무협 방해를 중단하라 중단하러 갔어요.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그게 좀 우리가 패셔너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시민단체도 이제
그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예. 95년도에 그거 아세요? 안진걸 처장님 참여연대 안에 장평 센치 논쟁이 있었어요. 장평 센치 어. 논쟁. 재밌네. NLP 그때 논쟁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NLPD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참여연대 안에선 장평 센치 논쟁이 있었어요. 뭘까요? 뭐냐면 그 유명한 이승희 처장님하고 예. 경제경연대에 가 계시는 예, 이승희 선생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예. 또 이태호 처장님이 현재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럼요. 예, 이 두 분이 그때가 아마 한 새벽 2,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때 이제 그때 사과 상자. 예. 예, 김석원 사과 상자가 쌍용그룹 쌍용그룹, 김성원이 그 예, 사과로 그 돈을 현찰을 날랐잖아요. 해가지고 예. 돈을 찻대기. 그때 이제 이거를 집회를 해야 되는데 플랜카드와 이 뭡니까 피켓을 어떻게 만들 건가. 예.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손글씨예요. 피켓을 그때 예. 막 매직하고 붓으로 쓰고 예, 그랬잖아요. 매직과 붓과 막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예. 그 대학의 학생회 홍보 선전 문화 그렇게 쓰던 문화예요. 시민단체도 경실련도 그렇게 예.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민원연도 그렇게 하고 막 예. 이러는데 당시 참여연대 안에서 이게 뭐냐 촌스럽다. 그리고 그때 소위 이제 대학에서 선전일꾼이라고 하잖아요. 홍보부장 예, 홍보부장들. 또는 선전선동부장 뭐 출신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할 수 있는 예.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너무 소수가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 예. 이것을 혁파해야 된다면서 예. 이런 거 뭡니까 A4 용지 같은 데다가 예쁘게 이제 글씨를 딱 해가지고 구호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출력해가지고 붙이는 거. 예. 그거를 대한민국 시민사회 운동에서 참여연대가 최초로 했어요. 아, 1인 시도 처음으로 했는데 예, 그것도 처음으로 처음이군요. 예.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최초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하는데 어떤 장평과 자간을 얼마로 해야 되냐. 아, 장평. 센치를 얼마로 해야 되냐. 아. 센티미터, 글씨체, 예. 글자, 간격. 글씨 크기 그거 있잖아요. 그럼요. 보통 그거- 우리 11호 뽑는 그래. 게 12 유명명조. 맞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11.5 유명명조. 그다음에 장평 90, 자간 마이너스 10.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다 예. 그게 장평과 자간과 예. 센치와 이게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서로 그거 논쟁을 하는데 아. 새벽 3시까지 집에를 안 가. 그거 그걸로? 하느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나중에는 그냥 합시다.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참여연대 간사들이 참 각져. 각이구나.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여하튼 예. 좀 시민운동도 새로워진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미국분들, 그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각진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쾌활하게 예. 버전업을 해서 좀 더 신나고 재미있는 시위 문화를 개발해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음. 그때 정확히는 이제 미곤스 초대는 아니고 네. 미곤스가 이제 명박에게 쫓겨난 사람들의 모임을 초대를 한 거예요. 명조사 명조사라고 있잖아요. 명조사 있죠. 명진 스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자네도 명박에게 쫓겨난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가갖고 했는데 네. 정말 재밌었어요. 음. 진짜 뭐 대우도 짓지 않고 편안하게 네. 행진하면서 네. 전부 다 고양이 가면 쓰고 어. 뭐 이명박은 물러가라 한나도 안 나와요. 그냥 어. 쥐를 잡자 야옹야옹 그거 쥐를 재밌다. 잡자 야옹야옹 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MB 자택까지 갔다 네, 와서 근데 이제 그게 4대강 자원외교 음. 방산비리 이렇게 규탄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거 그래도 언론에도 꽤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참 좋더라고요. 그런 예.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예. 게 그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하잖아요. 예. 우리도 창조 데모 창조 데모. 예 좋습니다. 창조 데모 우리 장선 기자님 귀한 시간 모시고 다시 팟짱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팟짱 진행하면서 이제 어쨌든 순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노유진이나 팟팟이나 전국구나 이렇게 한 번씩 연구도 하고 들어보도 하는데 제일 장선 기자가 봤을 때 매력적인 또 위협적인 그런 다른 팟캐스트는 무엇이던가요? 예. 저는 사실 뭐 위협이다 뭐 이런 예.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뭐 정봉주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김종배 예, 우리 선배한테도 이탈남 얘기하고 지금은 예, 우리 시사통이죠. 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예. 특히 언론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균형이. 그래서 저는 사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서로 해요. 협력 관계죠. 예. 보면 종편, 그다음에 조중동, 거기다가 뭐 KBS, MBC 무너진 지 오래되지 예. 않았습니까? 뭐 좋은 기자들 다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게요. 지금 뭐
네. 엉망이에요. 보도가 그러니까요. 보면. 그리고 정말 못 듣고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안 본 지 저렇게 오래됐어요. 저도 안 본 지. 와, 현안을 비껴가면서 보도하기도 참 어렵겠다. 예. 어떻게 저렇게 현안을 비껴가면서 그 보도를 보도를 한거 하지? 봤죠. MBC 아야. 그 보도 보셨죠? 예. 장성희님. 어떤 거요? 그뭐 많이 나오는 비결이 밝혀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야, 비결. 난 진짜 예. 저렇게 현안을 피해가면서 한국 사회 주요 현안 다 빼놓고 예.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정말 저것도 기술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매체들이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프레시안. 뭐 군소 팟캐스트들 예. 다 합쳐봐야 저는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쳐봐야 우리 조선일보 하나 값도 안 됩니다. 협력합시다. 제가 맨날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뭐랄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도 해요. 그래서 예.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늘려야 하는 예. 것이지. 예.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최소한 저는 이제 9대1 이 정도로 보는데 이것을 거의 최소한 90%가 예. 보수도 아니고 수구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수구 냉전. 종편 보십시오. 정말 곧 그럼 전쟁 날 보수는- 것처럼 늘 보수가 보도하지 아니죠.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언론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불균형적 상황을 예. 좀 약간 최소한의 좀 균형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든 예.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서로 뭐 그렇게 경쟁할 만큼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돌직구 흉내를 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아마 이렇게 들으시기에 제일 매력적인 우리 팟짱의 매력은 또 뭐 널리 알려졌지만 그래도 보실 때 어떤가요? 어느 팟캐스트 좀 매력적이시던가요? 뭐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듣는 예. 팟캐스트가 있기는 해요. 뭔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네. 송은이 김숙을 자꾸 들어요. 그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 보장인가? 그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저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 보자. 송은이 김숙 비밀 보자. 막 그거 하잖아요. 그분들 또 그냥 완전 독립 팟캐스트 어디 방송 끼고 모르겠어요. 하는 거 아니죠? 잘 어디 방송을 한 건 아닌데 저도 네. 취재를 안 해봐서 잘 제가 네. 그래서 우리 그 오마이스타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잘 설명을 안 해주는데 네. 뭐 기획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공중파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예인들도 어떤 굉장히 뭐 격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도 팟캐스트 시장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네. 굉장히 편안하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네. 사람들은 정말 배울 게 많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재밌어요. 다 우리 이제 그 이른바 진보 개혁 성향의 팟캐스트가 1위에서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꼭 들어가 있어요. 사이에 항상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튠즈는 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듣는데 네. 그 아이튠즈에서는 늘 순위가 높죠. 아, 그분들이? 예. 그리고 재밌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것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알기 싫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분들도 거기도 딴지일보에서, 그러니까 딴지일보에서 독립하신 독립하신 분들인데 아. 그분들도 그렇고 EJ도 굉장히 파워가 아 있죠. 이제 그다음에 예. 최근에 뭐 엷은 지식 넓은 뭐죠? 지대 얄랏? 예, 그 발음 뭐, 얄럽? 굉장히 어려워 네, 그러니까 발음이. 뭐 지식을 네, 뭐 뭐 얇고 넓게. 예, 얇게 넓은 예, 지식. 그분들도 예. 재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좋고. 근데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팟 세계 고수로서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조금 더 발전할 때 뭐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오마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아 현장.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 모셔서 얘기 듣는 것도 좋고 저도 초대받아서 너무 즐겁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팟캐스트 유저들은 참여연대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오히려.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것을 예. 오히려 더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뭐 스튜디오로 기자회견, 모셔서 하는 것보다, 네, 예. 이게 뭐 약간 무슨 초대석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NGO 약간 초대석이에요 요즘 예, 저희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NGO 초대석. 근데 예. 좀 이게 현장성을 뭐 오늘 집회 있었다면서요. 예. 그 집회 현장도 막 그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 뭐 데모 속으로 오늘의 데모. 오늘의 데모. 뭐 2주에 가장 예. 빛났던 데모 투쟁 뭐 하이, 이런 거. 하이라이트 10선 뭐 이런 재밌네요. 거. 예. 아, 예, 뭐 굉장히 그런 거를 예.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면 예. 사람들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 참여연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예.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잘 자기들이 듣기 어려운 예를 들면 얘기들. 보도를 안 하거나 보도를 해도 아주 순한 부분만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막 음. 노동자, 서민, 민초들, 뭐 가불 문제 이분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발언한 거 보면 정말 생생하고 눈물겹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걸 재밌을 것 제가 같아요. 녹음을 저는 따가지고 네. 예를 들면 약간 편집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도 시민들에게 내보내고 그럼요. 그리고 뭐 저는 이주의 분노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예. 정말 그리고 저는 좋은 제안이십니다. 안진걸 처장님이 그 한국 사회의 1위의 만담꾼이잖아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방송에서는 안진걸 처장님을 원하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보니까 뭐 CBS도 나가시고 뭐 여러 군데 나가시던데 아, 방송 뭐, 출연을 제일 많이 하는 참여연대 뭐 활동가. 저기 막 주말 뭐 저녁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장도 들려드리고 예. 현장 중계도 막 하는 거죠. 예. 아 지금 아시죠?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 사람들이 와 정말 색다른 맛을 느낄 것 같아요. 아 예. 팟캐스트 세계에 좀 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 진짜 게 막 아닐까? 현장에 와서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삼성 본관 앞인데요. 삼성전자가 백혈병을 보상한다고 해놓고 예. 실제로는 반올림을 배제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예, 하면서 여러분 자 반올림 대표 나와주십시오. 이정남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옆에 그 운동권 변호사의 상징 거리의 변호사 권영욱 변호사님 나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뭐 예. 자 지금 뭐 삼성본관에서 뭐 알죠? S1 직원들이 나와서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외로 쑥스를 많이 타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막 그런 응원 댓글이 막 달릴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생각해요. 그러고 예. 있는데 저쪽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마침 지나가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얼른.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예, 왜 맞아요. 놀좀만 하세요? 정치를 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그런 재미가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진걸 처장이라면 아, 예.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요. 참팟이 지금 NGO에서는 제일 이제 재밌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NGO에서 뭐 잘한다 이런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꼭 정말 한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수의 어떤 시민이나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정말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고 이제 우리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아, 뒷페이지도 있구나. 한 10분 남았어요. 10분 정도만 더 하시자고. 네. 참판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참여연대가 정말 자신을 맞는 파랄이라고도 해주셨는데 요즘 보면 NGO나 시민단체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 뭐 이명박 정권의 폐악, 행패도 뭐 크게 작용했지만 밖에서 보실 때는 또 꼭 그런 이유만은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보기엔 시민사회운동이 내부적으로 활로나 동력을 못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기자이시면서 또 전직 간사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떠신지 또 우리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해주실 뭐 단소리도 좋고 순소리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그 뭐 여러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참여연대 역할은 요구받고 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 썼습니다. 요구받고 있다 이거야. 요구받고 있다. 운동권 말이야?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네. 요구되고 있다? 예. 이건 말이 아니에요. 뭐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예, 있다. 맞아요. 뭐 시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뭘까요? 저는 사실 조금 더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노무현 정부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예. 정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기반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 예. 시민사회에.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담당해야 될 유효한 지점들이 있고 그것을 시민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집단이고 예. 참여연대 존재가 꼭 필요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살려야 돼. 예. 참여연대를 시민단체를 살려야 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살려야 한다. 그럼요. 예. 살려야 한다. 예.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그 박근혜 정부 혹은 뭐 말 안 되는 뭐 정관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예.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앞에 나서서 싸워주고 예. 시민들의 대변자가 돼주는 것은 여전히 NGO다, 참여연대다, 예. 시민단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예.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활력은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목
덜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이 외부의 문제일까, 내부의 문제일까, 내생 변수의 문제일까, 외생 변수의 예. 문제일까 이런 걸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정치 바람을 탔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활동가들이나 이제 뭐 또 참여연대를 이끌어가는 또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많이 지치잖아요. 예.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근데 이걸 예. 어디 치유할 데가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를테면 뭐 무슨 한국 사회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좀 힘든 활동가들이 어디서 쉴 수 있는 터전이 있다거나 네. 뭐 이분들이 뭐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줍시다라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예.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 활동가들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예. 또 임금도 상당히 저임금이고 예. 그렇지만 또 고령화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생계 기반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예. 십시일반으로 시민들이 내는 후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가 사회적으로 NGO를 좀 보장할 수 있는 뭐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세탁을 통해서 뭐 활동가 치유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유럽에서는 보면 정부가 그럼요. 정당이 NGO를 엄청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요. 공익재단을 지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 활성화하는데 저희는 이제 권력 감시를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 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저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좀 지쳐 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 지쳐 안 그래도 나이도 들어서 지친데 그 정권을 또 한 8년째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NGO까지 지치면 우리 더 도탄이나 허망한 국민들은 기댈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도 있고 내후년 대선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 박원순 변호사나 뭐 조희연 우리 교육감님 같은 분들이 어쨌든 다들 이제 사실 빠져나갔고 그게 자연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할 사람 또 정차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장윤선 기자님처럼 언론인이 돼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기자뿐만 아니라 뭐 학계로 가신 분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곳곳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거목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활력을 잃은 면도 있다면 우리 내부에 계속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20대, 30대 스태프들을 정말 그런 방금 말씀했던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번에 팟캐스트 저희 1주년 공개 방송하면서 네.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상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면 네. 예전엔 전부 대학생들 뭐 전부 20대 예. 청년들로 채워졌는데 20대가 그런데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요. 아니 우리 팬들이 이렇게 40대, 50대, 정말? 60대 올드보이들만 오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너무 올드보이도 감사한데 아니죠. 장년층이 예, 많이 왔다는 거죠. 중장년층들이 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 20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인가. 그러니까 예.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등록금 벌어야 되죠. 예. 뭐 막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그리고 또 스펙 학원도 가야 되잖아. 예. 그 대학을 가도 또 맞아요. 학원을 가야 돼. 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시스템, 이런 한국 사회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예. 과연 젊은이들한테 뭘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방송을 예. 진행하면서도. 그러니까 20대들이 뭔가 좀 움직일 수, 그러니까 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예. 사회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잔뜩 움츠려 있고 이거를 예. 기력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각합니다. 일본의 예.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근데 일본이 요즘 20대 뜨고 대목 있잖아. 엄청 뜨고 예.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 신문 조간 신문 보니까 전부 막 거리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연와 농성을 하고 예, 있던데 연화 굉장히 농성. 오랜만이에요. 일본에서 그런 거. 전대협한테 배운 배운 거잖아요. 거예요? 그런 거 전대협을 지금 연구를 하고 그런-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20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근데 이들이 스스로 저는 예. 길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 어른 세대들이 이 젊은 예. 세대들한테 조금 너무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마무리인데 정말 이야기 잘 꺼내주셨는 게 참여연대가 드디어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해서 이렇게 참된 팟캐스트 참팟도 할 뿐만 아니라 청년 참여연대를 곧 10월 오. 3일 날 출범시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10대, 20대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그다음에 통신비,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반민주의 문제, 사학비리의 문제. 대학 요즘 가보면 심란하잖아요. 사학비리 그러니까요. 오히려 늘어나고 예전에는 정말 우리 중앙대학교가 되게 웃겨졌더라고요. 뭐 중앙대, 청주대, 상지대, 수원대, 뭐 다 수원여대 말할 아니다. 것도 없는 심란한 곳인데 예전에는 우리 장윤 기자님 학교 다닐 때에도 교수님이나 교직원들 학생들 함부로 안 했잖아요. 지금 함부로 해요. 학생이 힘이 없으니까. 어머. 예, 막 함부로 다 잘라 그리고 대모함 잘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정학시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맨날에 무슨 지금 정학이야.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이. 하는 저항보다 뭐 몇백 배 막 본관 점거 농성에서 집기 막 불태워버리고 막 그래놓고도 아무것도- 상 받고 나가잖아 졸업할 때 공로상. 근데 지금 애들은 만약에 본관에 가고 잠시 앉아 있으면 정학, 퇴학, 그러니까 무기정학 예, 뭐 이런 게 이래버리니까 있더라고요. 정학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학생 청년들이 요즘 뭐하냐 이렇게 선배들이 막 무심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었어요. 네, 정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청년 참여연대.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방송 성격상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팟짱 참팟 청년 참여연대에 대한 약간의 깔때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 너그러이 또 봐주시고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 이제 언제 또 시즌 3 언제 시작하죠? 저희가 10월 5일 새로 오픈합니다. 10월 5일 날. 예. 그럼 첫날은 저희가 부탁드리기 무리인데 한 두 번째 날쯤에 10월 네, 6일쯤에 모실게요. 네. 아니 제가 한번 가는 건 가는 거고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갔다 왔다. 네. 그 이야기를 그 모두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네, 홍보 세게 할게요. 예, 저희들이 노유진 한번 갔다 왔더니 네. 그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팟짱에 네. 더 한 번만 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보게 아까 전에 해드릴게요. 광고도 하세요. 콜라보레이션, 예. 예,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콜라보레이션과 예. 협업 예. 이야기했으니까 예. 협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한 언론과 NGO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네. 제가 생각해도 노동조합하고 NGO하고 대한언론 이 세 개가 잘 된 나라들 다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이 정상이고 맞아요. 시민들이 시민단체로 모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만들고 다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 주장이 옳고 그르면 다음 문제인 거고 그럼요. 그거 토론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민들은 시민단체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으로 네. 중소상공인들은 중소상공인 단체로 네.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요. 함부로 못하고 네. 권력이 저 그래서 참팟에서도 참팟이래 자꾸 헷갈리 팟짱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중에 참여연대 팟짱 공동 캠페인 네. 일 시민 일 NGO 좋네요. 일 시민 일 노조 가입하기 이런 네. 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진심이죠. 옛날에 예. 문화일보가 1사1촌 막 했잖아요. 예. 한 회사하고 한 농촌. 근데 결연 문화일보랑 맺어가지고. 견주니까 갑자기 싫어졌어요. 기분이 나빠지셨죠. 근데 조중동보다 더 심해졌던데요. 아니 제 얘기는 문화일보도 그렇게 하는데 예. 뭐 팟짱과 참팟이 예. 못할 이유가 없다. 좋습니다. 문화일보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하는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저희도 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만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참여연대 더 어려운 NGO들도 많고 네. 더 잘하는 NGO들도 많아졌어요 요즘에. 겸허하게 그런 NGO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짜 팟짱 잘 돼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그 팟캐스트 잘 되고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쑥쑥 성장하고. 그럼요. 예. 그게 한국 저는 사회의 희망. 그렇습니다. 그 제가 팟짱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눈물 저도 막 진행 중에 막 울었던 몇 건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쌍용차였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였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생탁 저기 예. 부산의 막걸리 노동자 예. 선생님들 지금도 고공농성 중이잖아요. 지금도 고공농성 예. 중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를테면 우리가 잊고 있지만 정말 어디선가 절규하고 있는 분들의 예. 목소리를 참여연대 팟캐스트나 또 팟짱이나 이런 예. 좀 대한 언론들이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정말 그 희한하게도 그런 고통스러운 이슈를 다루면 청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예, 거야. 힘드니까. 예,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즐겁고 재밌는 예.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예.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듣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요 예. 쭉 집계를 내보니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당장은 안 듣지만 예. 묵혀두었다가 언젠가는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하자.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9월 17일인데 어제 9월 16일 날 쌍용자동차 그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도 쫓아내고도 모자라서
정리하고 복지시킨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것은 두 번째 폭력이고 그래서 30명 가까운 분이 죽었는데 어제 또 항소심에서 손배 가압류 34억 판결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죽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참된 저널리스트들과 NGO 스태프들은 힘 빠질 여유도 없다. 정말 맞아요. 죽음의 문턱에 서성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힘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 장윤선 기자 모셔가지고 오히려 네. 에너지를 팍팍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탑 온에 계시는 우리 팟짱에서 네. 탑 100위권에 있는 저희도 성파과 요새 연대에서 100위권이에요. 200위권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제 쉬고 계시니까 네네네. 예, 아유 저희랑 동급으로 와주셔서 좋습니다. 예, 네. 짬밥과 우리 연계해서 그 순위에 너무 이- 연연하지 말아요. 예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거예요 네. 일시민 1 NGO 네. 일시민 1 노조 음. 가입하기 네. 뭐 이런 거 하자 그런 캠페인 예, 좋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시민 1 대한언론 구독료 내기 네. 저 오마이뉴스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저 예. 참여연대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래야 돼 서로 나 국민TV 회원인데 넌 뭐하니 나 민정무문서 내고 있어 뭐 이렇게 대화가 네, 우리의 대화가 그럼요. 넌 뭐하고 나 희망연대 노조원이야 너는 뭔데 난 일반 노조 노조원이야 예. 넌 뭔데 청년유니온 예. 넌 뭔데 민날팽유니온이지만 이러면서 서로 막 그래갖고 막 그래 너네 단점 장점 뭔데 그러다 보면 우린 주거 해방을 위해 싸워 그럼 나도 거기 가입할게 너는 뭔데 예.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권력감시 단체지 거기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막. 맞아요. 그래서 NGO 물결을 만들어가지고 NGO의 물결 네. 청년단체 사회를 물결 그래서 제발 대한언론의 물결 예, 이 사회를 좀 똑바로 예. 바르게 공평한 나라로 야, 만들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빨리 마무리하시고 가셔야 된다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까지 그러게요. 됐는데 안진걸 처장님 재밌게 해주시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네. 예, 10월 초에 제가 팟짱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마이뉴스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또 팟짱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선 기자님과 나름 뜻깊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저 진행 실력 꽝인 거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더 좋은 팟캐스트 되고 또 NGO로서 참여연대가 더 좋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윤선 기자님과 또 이야기를 들어준 청취자님들에게 저희 청취자님들께서 저희한테 기를 엄청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선 기자님 뭐 시민들이든 뭐 NGO든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1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행만 하다가 예. 이렇게 질문 받으니까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그런가요? 아니 그냥 네. 역시 팟캐스트는 수다가 본질이구나. 네, 저희가 한 그런 생각을 두어 달에 했습니다. 한 번씩 모시도록 네, 할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팟세계 동양 탐구 이런 거 하자고요, 같이. 예. 좋습니다. 네. 예. 하여튼 힘내시고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계신 참팟의 애청자 여러분, 예.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 힘을 많이 주시고요. 예. 늘 연대의 목소리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시민 1 NGO 1 대한언론 1 노조 가입하자 1 팟캐스트 듣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밝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